2024년 10월 전 세계가 주목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한국의 작가 한강이 소년이 온다로 이 영예로운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성과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영국 여성의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노벨문학상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녀에 대해 알기 전 대한민국의 자랑 한강 작가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죠? 1970년 11월 27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한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녀는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맨부커상과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문학적 가정에서 자란 한강은 아버지 한승원 역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광주에서 보냈지만 9살 때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문학지 문학과사회에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다치 당선되며 소설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작품 세계는 인간의 내면과 육체, 폭력과 트라우마, 역사적 비극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며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녀의 문학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성과 고통을 다룹니다.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내면을 통해 조명하는 그녀의 독특한 시선은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강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녀는 작품 활동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술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로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을 들었습니다. 이는 한강 문학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며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성공 이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세계적 인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강의 문학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를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계에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 이외에 훌륭한 작품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많았지만 외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뛰어난 번역이 문제였죠. 번역만 잘했다면 노벨문학상은 대한민국에 조금 더 일찍 찾아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리하여 정말 대단한 번역가가 탄생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국 출생 신분인 우리와는 다르지만 한국의 번역을 맡으며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그녀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터뷰 내용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단 한 단어도 몰랐어요. 데보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도전하게 되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그녀는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영국에 한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그 번역가가 되겠다고요. 데보라의 결심은 대단했으며 그녀는 곧바로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빛을 발하고 단 1년 만에 런던 대학교 한국학 석사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영어와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죠. 데보라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2012년 그녀는 한 출판사로부터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한국어를 배운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한강 작가의 깊이 있는 문체와 강렬한 이미지들. 이 작품을 꼭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죠. 데보라는 밤낮으로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으로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이 2015년 출간되었고, 이는 세계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녀의 번역 실력은 곧 인정받게 됩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한강 작가와 함께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이는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데보라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 문학 작품들을 번역하며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그녀가 번역한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데보라의 끊임없는 노력과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정과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번역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다루는 주제의 무게감과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그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데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데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광주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서적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며 그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광주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죠. 광주에 갔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을 걸으며 작품 속 인물들의 아픔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어 특유의 정서와 뉘앙스를 영어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이나 정과 같은 한국 특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영어로 완벽히 옮기기가 쉽지 않았죠. 때로는 한 문장을 번역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했어요.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영어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데보라는 이 과정에서 한강 작가와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죠. 한강 작가님과의 대화는 항상 영감을 주었어요. 작가님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통찰력에 매번 감동받았습니다. 번역 작업은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보라는 때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떠올렸어요.
인간의 존엄성, 희생,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마침내 소년이 온다의 영어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세계문학계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작품은 영미권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번역본이 출간되고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특히 기뻤죠. 데보라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학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틸티드 엑시스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아시아 문학, 특히 한국 문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대형 출판사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작품들도 소개하고 싶었죠. 이 작은 출판사를 통해 데보라는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에요.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돕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데보라의 이런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어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번역이 없었다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날 세계 문학계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영예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작가 한강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탁월하게 표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할리먼의 발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자 한국은 축제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쾌거입니다. 뉴스 속보가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드디어 해냈네요. 한강 작가 대단해요. 서점가는 순식간에 한강의 책을 찾는 독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같은 대표작은 물론 초기 작품까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한강 작가의 책은 지금 전부 품절이에요. 재입고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서점들은 접속자가 폭주해 한동안 서버가 마비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출판사들은 밤새 인쇄기를 돌리며 수요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지? 주문은 폭주하는데 책이 모자라요. 빨리 찍어내세요.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편 한강 작가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는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고 동문들의 자부심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라 더 자랑스러워요. 한강 선배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은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한강의 수상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의 큰 사건입니다. 이처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문학과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국 문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해외 출판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작가들의 작품 번역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할 것이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 우리 출판사로 한국 문학 번역 의뢰가 폭주하고 있어요. 영국의 한 출판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영역해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수상 기념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한강의 발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문장은 전쟁이 격화되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는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 스웨덴 할리먼에서 상을 준 건 즐기라는 게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것이다. 이는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지난 11일 전남 장흥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상 기념 행사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딸의 뜻을 전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번역 1등 공신 스미스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특별한 발언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자신을 낮추고 전 세계에 슬픔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다만 그가 설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번역서 출판사 틸티드 악시스 프레스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가 난 뒤 공식 SNS에 한강 작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는 번역 소설의 큰 승리라고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번역가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데버라 스미스의 소년이 온다 번역은 전 세계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 번역본을 주목하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책은 한 번 읽으면 잊을 수 없고 잊히지 않는 책이라는 점이라고 평가했으며 뉴욕타임스는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호평은 한강의 작품성과 더불어 데보라 스미스의 탁월한 번역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성과 감정을 영어로 섬세하게 표현해냈죠. 이는 전 세계 독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희생 그리고 희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데버라 스미스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정과 노력의 힘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한 나라의 문학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데버라 스미스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단순히 문학계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관광, 영화,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버라 스미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녀의 성공은 또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감성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그 힘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